불교 역사를 강해하게 된 국제포교사 준성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가 2500여 년 전 진리를 깨쳐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 강의는 부처님의 깨달음 이래 펼쳐진 불교의 역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한국 불교 역사 중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조계종에서 편찬한 불교사의 이해를 근거로 여러가지 문헌을 참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교는 삼국시대 중 고구려에 먼저 전파되었으며 통일신라, 고려를 거쳐 발전되었으며 조선시대의 숭유역불 정책에 의해 침체기를 가졌습니다. 근현대사에 많은 진통은 있었지만 전통을 이어가면서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교학과 선종의 융화와 양립을 하면서 발전하였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교학시대, 교선병립시대, 선교융섭시대, 선교겸학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반도의 최초 불교 전파는 서기 372년 소수림왕 2년에 전질의 왕 북에는 승려순도를 고구려에 보내서 불성과 불경을 전해준 것입니다. 2년 후에 승려 아도가 고구려에 들어와서 소수림왕 5년에 최초의 사찰인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건립하여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구려에는 뛰어난 스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승랑은 삼론학의 이론을 재정립하였고 중국에서 중관 사상이 제부흥의 계기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건너간 해관은 일본 삼론종의 시조로 제2대 승정이 되었습니다. 담징은 일본 법륜사의 금당 벽화를 그렸습니다. 서기 384년 침류왕 원년에 남중국의 동진에서 서역 출신의 승려 마리난타가 전파하였고 한산에 절을 건립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성황 때 불교는 크게 번창하였으며 겸익을 인도에 보내어 계율을 연구하게 하였습니다. 해연은 법화경 독송 수행을 실천하다가 입적하였고 해총과 관득은 일본으로 건너가 삼론학을 전파하였습니다. 특히 관력은 승단의 계율을 강조하여 초대 승정에 임명되었습니다. 성왕은 노리사지리를 파견하여 금동석 가상과 미륵석불, 경론 등을 보낸 것이 일본 불교 발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라에 공식적으로 불교가 수용된 것은 법흥왕 15년으로 2차 돈의 순교로 공인되었고 신라 최초의 가람인 흥륜사의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흥왕은 전륜성왕의 이념을 가장 잘 받아들인 군주로서 아들 이름을 동륜과 금륜이라고 하였고 아쇼카왕의 통치와 같이 순수비를 새로 편입된 지역에 세웠습니다. 신라왕실에 진종의식이 있는데 진종이라는 말은 원래 인도의 크샤트리아 계급을 뜻하며 진흥왕에서부터 진덕여왕에 이르는 왕실을 진골이라고 하고 진이라는 글자를 붙인 왕호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법흥왕부터 진덕여왕의 국왕까지를 불교시 광명시대라고 부릅니다. 원광은 성실학자로서 성론학을 수학하였고 점찰법으로 중생을 교화하였고 세속오계를 제정하였습니다. 자장은 계율학과 성론학을 수학하였으며 황룡사탑을 건립하였고 아미타경소와 아미타경이기를 저술하였습니다.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을 보면 미륵신앙이 활발한데 도솔천에 태어나 미륵의 설법을 듣고자 하는 상승신앙과 내세불이 지상에 출현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를 기원하는 하생신앙이 있었습니다. 상승신앙은 주로 고구려에서 성행하였고 백제의 미륵사, 신라 미륵 삼존상, 반가사 유상 등에서 하생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륵이 출현하여 용화회상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전륜성왕이 나타나서 세상의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륜성왕과 미륵의 지상 출현을 긴밀하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인연이 깊은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는 불국토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로 불국토 사상은 신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장이 신라의 황룡사 9층탑을 세워 일본, 중국, 말갈 등 주변 9개국이 항복하고 삼국 통일을 부처님께 기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삼국시대에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통일신라시대에는 이러한 역할은 축소되고 철학적, 종교적 측면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불교계를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운영을 중시하였고 불교계 운영관청으로는 정법전을 두었습니다. 불교는 지배층 위주에서 지배층은 물론 하층민까지 포함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신앙으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해수, 해공, 대안, 원유 등이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서방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아미타 신앙과 현세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기원하는 관음신앙이 성행하였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직접 가서 경전을 연구하는 활동도 활발하였는데 아리아발마와 해협, 해처, 지장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초는 성덕대왕 때 인도로 가서 기행물을 남겼는데 왕후천 축국전이라고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는 한국 불교학의 전성기 시대로 당나라와 문화교류로 불교 이론들이 수용되어 독자적인 교학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원측은당에 유학하여 유식학을 연구하여 유식학자로 인정을 받았고 해심일경소, 성유심론소, 유가론소 등을 비롯한 10여 종을 저술하였습니다. 원칙의 제자 도진이 원칙의 유식학을 통일신라로 전파하였습니다. 의상은 중국에 유학하여 지역문화에서 학명을 떨쳤고 문무왕 때 당에서 건너와 부석사를 창건하여 화엄학을 강의하였고 화엄 사상의 핵심을 7원 39회 시로 요약한 일승법계도를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은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서로 원임하며 부분과 전체, 순간과 영원, 중생과 부처가 동질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상은 입법계 풍촉이 신문간법관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원유는 유학을 가지 않고 중국의 불교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서로 대립되는 이론들이 실제로는 대립되지 않는다는 화증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유는 처음에는 반야공관 사상과 및 법화와 열반의 일승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후에 유식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반야공관 및 일승사상과 유식학의 사상적 차이 극복을 위하여 대승기실론소와 대승기실론 별기를 저술하였습니다. 금강산매경론 저술을 통하여 기실론의 일심을 체득하기 위한 수행법을 설명하였고 신문화쟁론, 발심수행장, 열반경종료 등도 저술하였습니다. 경덕왕 후반에는 진표의 미륵신앙이 있는데 점찰법을 시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켰습니다. 교학의 발달은 인쇄술도 발달시켰는데 세계 최초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란 이경이 석가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신라 후기 불교계의 가장 큰 변화는 선종의 수용입니다. 먼저 중국의 북종선 도입인데 법랑이 중국 선종 제사조인 도신의 문화에서 수학한 다음 귀국하여 호거선에서 선법을 전한 것이 최초입니다. 이것은 법랑의 제자 신행에게 계승되었으나 후대의 남종이 선종의 주류로 확립되자 북종선은 급속하게 쇠퇴하였습니다. 남종선의 도입은 마조의 제자인 서당지장의 문화에서 수학한 도의선사가 현덕왕 때에 전파되었는데 도의 염거, 체증으로 가지산문의 선맥을 형성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당지장의 문화생인 홍척은 흥덕왕 초기에 귀국하여 지리산에서 최초의 선찰인 실상사를 창건하고 후학을 양성하였습니다. 선종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문화인 풍수지리설이 유입되었습니다. 도선이 풍수지리설을 처음 제안하였는데 지리적 결함을 사찰이나 탑을 건립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비보사찰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편에는 한국 불교 역사 중 고려시대 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